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2021 대전 민중대 사회를보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 김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회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만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2차 접종이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집회 대회에 참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 8개 광역시도에서 동시 진행하고 지난 12월 4일 진행한 민중대회까지 포함하면 전국 13개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2021 세상을 바꾸는 민중대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중문회를 발령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 비리와 이권만 바치는 세상을 바꿔보자고 우리 민중들은 떠들어섰습니다. 비호감 대선, 민중과 서민의 이야기는 없는 대선, 우리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내년 1월 15일 민중 총궐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화와 평등 세상을 위해 살아에 가신 모든 역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5.18의 저항정신, 평화통일정신이 깃들어 있는 노래입니다. 민주화의 노래였고 민중의 노래였고 지금은 전세계 저항하는 시민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핵심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듣고 3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예, 반갑습니다, 동지들. 오늘은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들이 민중대회를 진행합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을 가라앉자 외치며 투쟁하는 날입니다. 11월 12월 노동자대회, 농민대회, 빈민대회를 이어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
민중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전에서도 51개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진보정당이 함께 대전민중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시민권의 경제규모 세계 상위 5%에 속하는 잘 사는 나라, 2015년이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자랑하는 나라, 그 나라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산재 사망으로 매년 2,400명의 노동자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고, 최장시간의 노동시간, 출생률, 청년 실업, 노인 빈곤율까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지표들은 부끄럼투성입니다. 매년 14,000명의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보면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행렬에 일조하는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가책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자 민중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친재벌 자본 중심의 위기 극복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임금은 삭감되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불평등,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교육 불평등까지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평등과 차별 핵심인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노동법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도 보호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합시다. 가장 취약한 노동을 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리가 투쟁합시다. 투기소득 환수하여 주거 공공성을 보장하고, 돌봄 노동 등 필수 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대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냅시다. 미국에 의한 헬세 낭비, 무기 증강, 국방기 징역을 막아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찬 투쟁을 조직합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4.27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낸 정부가 반복 대결 정책을 펼친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자 서민 복지 비용이 확대돼야 합니다. 불평등에 맞서 함께 투쟁합시다. 재난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재난 이후 노동자 서민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기억하며 그 투쟁에 함께했던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주권자인 노동자 서민이 요구하고 투쟁합시다. 불평등한 현실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가진 노동자 민중이 다시 한번 항쟁의 주역으로 나섭시다. 동의하십니까,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동지들?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와 평등의 새 세상을 열어합시다.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 예,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2021년 대전 민중대회는 51개 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51개 단체 의지와 의제를 모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래가는 분양 대전과 세종 등 전국적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그들은 왜 아파트에 모든 걸 쏟아붓는지. 다세대나 연립주택 거래량 가격의 가산 금리 비율 2019년보다 지난해 더 한계가 있고요.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합니다. 장애와 성차별을 동시에 겪는 사람 자신이 죽으면 누가 자식을 돌볼까를 걱정한다. 불평등에 맞서 함께 투쟁합시다. 불평등 사회 철폐하고 평등 사회 열어갑시다. 투쟁!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 노동자 민중의 단결된 힘으로 비정규직 없고 차별 없는 평등 세상 만들자. 투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실현하라. 장애인도 저상버스 탈 권리가 있다. 대전 저상버스 도입 약속 이행하라. 7일 청산으로 불평등 세상 종식하자. 5.18 정신은 평등 세상, 대동 세상을 지향합니다. 평화가 곧 평등이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굴욕적인 한미동맹 해체하여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평화가 곧 평등이다. 불평등 세상 없애버립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불평등의 강을 함께 건너고 공정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겠습니다. 평화가 곧 평등이다. 불평등 세상 속히 바꿉시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해냅시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하자. 굴욕적인 한미동맹 해체가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적 단계적 실현으로 자주통일의 큰 길을 열어요. 굴욕적인 한미동맹, 식민지 노예동맹, 한미동맹을 해체하여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 73년 된 국가보안법 폐지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투쟁! 동서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등한 교육세상 만들어갑시다. 줄세우기 강요하는 경쟁교육은 이제 그만! 수능시험 폐지하고 대입 자격고사 도입하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불평등 세상 바꾸자! 교육 불평등 해소하라! 대학 무상교육 실시하라! 청년 학벌체제 타파하라! 대전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이행하라! 이행하라! 채용과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 여성폭력 근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여 불평등 세상을 바꿉시다. 예방보건과 치료, 간병 돌봄과 재활까지 무상의료 실현합시다. 부동산 불로소 환수하라.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여 불평등 세상을 바꿉시다.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민중은 역사 발전의 주체입니다.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대동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대해할 때입니다. 오인민만 사업장 차별을 철폐하라!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기간 후 거대한 자본 이윤을 앞세운 동력 단속은 힘없는 노점상에게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도 불법이라며 분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들은 살아서도 불법, 죽어서도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확산에 전국의 민중들은 그 피해를 감내해가며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노점상들도 거리에 자판을 접으며 몇 달씩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더라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로 인해 장사가 안 되어도 큰 불만 없이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점 단속과 카테르 폭탄입니다. 서민 경제가 몰락하고 사회적 양극화로 이 험난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노점상들입니다. 무조건적인 단속 위주의 법 집행과 무자비한 카테르 폭탄은 노점상 빈민들이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점상인들은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점상 생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우리 스스로 만들기로 결의하고 12월 한 달 동안 전국 10만의 국회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인들은 이번 법제화를 통해 노점상을 불법으로 보며 거리에서 장사한다는 불편한 시선과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 노점상도 하나의 일반적인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인들은 이런 법제화를 통해 노점상을 불법으로 보며 거리에서 장사한다는 불편한 시선과 인식을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 노점상을 하나의 일반적인 직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것에 비치는 이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사회의 간념들과 굴레를 부숴버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우리들은 아름답고 존엄합니다. 우리들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바꾸지 않습니다. 함께 바꿉시다.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대전지부장 최명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2021년 대전 민중대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 차별받지 않을 인권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장애 분야의 인권적 현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지난 11월 25일부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위해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9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을 의미롭게 보낼 수 있는 주간활동, 반가운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간활동을 일일 평균 최대 8시간 보장은 했지만 주간활동을 이외에 주거권, 소득, 일상보장, 지원생활 등 24시간 지원을 위한 쟁취해야 될 권리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온 시간이 18.9년입니다. 특히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좋은 시설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는 것이 획일화되어 있는 것 또한 역시 그렇습니다. 집단생활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일까요?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면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설에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라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발달장애 당사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애가족에게 온전히 돌봄과 교육의 책임을 전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절박하게 외치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 거주인의 80%가 발달장애인, 3개월 이상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88.6%, 생활시일당 평균 거주 인원은 4.7명입니다. 시설 직원이 신분증을 관리하는 것은 66.6%, 금전생활관리 48.5%, 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당사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7만 2천여 명의 장애인이 있고 그중 7만 7,70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또한 어떨까요?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장애를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기존 법을 세분화해서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권익을 지키는데 당사자의 요구할 권리를 중점에 두고 당국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이제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 세상을 위해 함께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연대로 이어져 반드시 불평등 세상을 타파합시다. 우리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도 함께하겠습니다. 주제! 빛나는 그 눈에
여동까지 가는 세상 이제는 끝장내자. 지난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2019년 9월 19일에는 한반도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모두 세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 상황은 다시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제지와 한미 군사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반발이 그 원인입니다. 임기 말인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통령 후보의 특사들이 미국에 방문하여 앞다퉈 미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4대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저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1953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군사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긴 이승만 독재장의 매국 행위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원히 종속시킨 협정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엔 소속도 아닌 유엔 연합사란 미국 종속의 유령 군사조직의 지배를 받고 있고 휴전 이후 70년이 넘도록 종전에 이르지도 못하고 민족 간 교류도 못하는 세계 유일의 비상식적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전쟁 당사자였던 중국, 공산당 독재 국가인 중국과도 수교를 통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하고 있는데 같은 공산당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하고 선언을 해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권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식민지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먼 훗날 오늘날은 어떤 시대라고 역사서에 기록되겠습니까? 일제 식민시대 이후 남북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일제 식민시대 이후 미제 식민시대입니까? 미국의 허락이 있으면 쿠데타도 용인받고 미국의 허락이 있으면 민중학살도 용인받는 군사주권이 없는 지금은 분명한 미제 식민시대입니다. 민족의 자주와 번영 통일을 항의하는 예속적인 한미동맹 파기만이 우리 민족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미동맹 파기는 새로운 독립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한미동맹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고 보장받으려 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중이 다시 한번 진정한 자주 독립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처럼 미국의 용인하에 일어났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민주 열사들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민족 통일을 방해하고 미중 패권 싸움에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려고 5년 전 성주에 불법으로 사대를 배치하고 이번엔 부산 해운대 장산에 기습적으로 단도탄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미군이 명령하면 국방부와 경찰이 동원되어 주민을 진압하는 이 식민시대를 청산하는 제2의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남북 정상이 선언한 종전을 실현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을 맞이합시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괜찮으시죠? 날씨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그리고 취약한 나라들은 전례 없는 가뭄과 폭풍 그런 소식들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상기온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데 이상기온은 단순히 날씨의 문제는 아닙니다. 식량 확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 수백만 명이 굶주리게 되고 이 굶주림은 결국 내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몇몇 지역은 여름 기온이 51도 이렇게 올라가서 노인과 어린이들 상당수가 죽거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농민들이 농장들이 물에 잠겨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도시로 가서 저임금에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더 잘 사는 나라, 더 많이 쓰는 나라들은 그만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언급한 아프리카, 인도 이런 곳들은 아직 그 충격을 감당할 힘이 없어 더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 더 커지는데요. 이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만 바꾸자, 탄소 중립만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삶의 방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전환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켜보는 상황은 좀 답답합니다. 한국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환경단체들이 조사해보면 제주의 산호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녀분들께서 먼저 증언을 해주고 계시고요. 한반도의 고산 침엽수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가을에 폭풍을 3-4번 맞이하거나 4월에 서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어온 농사를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존의 절박함을 느끼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뉴딜 정책, 탄소중립 기본법, 농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대책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자리, 논의하는 자리에도 농민들은 끼어 있지를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도시의 삶은 어떨까요? 저희 10월까지 되게 더웠습니다. 폭염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노인들과 어린이의 건강, 또 주거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분들, 배달 노동자분들, 건설 노동자분들,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있지만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장애인들의 피해는 어떨까요? 이런 피해를 논의하는 테이블조차 없고 기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분들이 앉아 있거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리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석탄 화력을 비롯한 화석 연료, 제철, 콘크리트, 광산 기업 되게 여러 곳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자기의 이익을 불리고 있지만 책임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 기업은 오히려 계속해서 정부 지원금을 달라 은행들의 자금을 받아서 새로운 화석연료, 석유와 가스 벤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은 또 어떨까요? 탄소 중립한다고 하니까 저희 같은 환경단체들은 더 상황이 나아졌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아직도 현장에서 개발 사업과 싸우고 있습니다. 3대 하천에, 공문산에 말할 수도 없는 몇천억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겠다, 시설을 놓겠다, 케이블카를 하겠다, 모노레일을 하겠다 하며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는 딴 나라의 이야기처럼,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치부하며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기후위기가 이제 재난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치, 정부 지자체, 한가한 수치 노름, 개발 사업에 아직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환을 위한 더 강력한 행동일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하고 탄소 중립해야 되니 분리수거 잘하자, 플라스틱 덜 쓰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들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 쓰고 있는 전기, 충남 농민들, 어민들의 삶터에 송전탑을 박아서 지금 우리가 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경주, 울진, 우리가 모르는 그 지역의 삶터에 핵 발전소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기, 대전의 전기 공급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희생하면서 저희가 도시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전 에너지 자립률 서울보다 낮습니다. 쓰는 전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핵과 석탄 화력에 의존한 전기, 지금 자동차, 우리의 삶의 규모, 생활의 방식부터 전환하지 않으면 이 편리함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모두 허탕인 이야기들 뿐입니다.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빨리 전환해야 하고 기후위기를 바꿀 정책을 내놓고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있다면 빨리 전환해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너희가 바뀌어라.
하고 저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후재난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상황 파악하고 전환을 위한 대화 협의에 나서라. 서둘러 준비해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정확한 방향을 돌려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누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결국 기후위기를 앞당기고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지구와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고 시민들이 더 큰 행동,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도 함께 목소리 내며 투쟁하겠습니다. 개인의 실천, 그 이상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시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더 높여가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녹색연합 또한 지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는 하천의 맹공이, 보문산의 삭과 담비, 그 수많은 무생명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본의 논리, 개발의 힘에 맞서 싸우면서 여러분과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평등 타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는 불평등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자그마한 불평등부터 한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평등까지 그 종류와 내용은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불평등이 처음부터 거대한 채로 존재해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묵인하고 회피했던 작은 불평등이 쌓이고 모여서 거대한 불평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학생과 청년들이라면 예외 없이 겪는 교육에 관한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력 학벌주의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옆 친구를 밟고 좋은 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좋은 대학에서는 전국에서 옆에 친구들을 밟고 올라온 학생들끼리 다시 서로 밟고 올라가야 하는 학점의 경쟁이 벌어지며,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얻은 학생들끼리는 다시 좋은 직업과 취업 자리를 위해 자격증과 토익 등의 스펙을 쌓고 입사 지원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올라서야 합니다. 경쟁 속에서 짓밟힌 수많은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며,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며, 남들보다 노력하지 않았다며 당연하게 차별받고 무시당하며 살아갑니다. 능력 있고 돈 많은 집안의 자식들은 사교육을 받지만, 능력 없고 돈 없는 집안의 자식들은 공교육에 의존하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경쟁합니다.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지만 경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학도 못 간 놈이라고 멸시당하는 고졸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소고기처럼 등급순으로 나눠놓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게 당연한 사회에서 안 좋은 대학에 등록금마저 비싸다면 경쟁 구도 속에서 도태되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삶이 더 괴롭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과 나의 서열을 갈라놓는 연습만 최소 16년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학력, 학벌 체제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사기꾼들이며, 그들이 내놓는 공약들은 하나같이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대 여야 대선 후보들은 청년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약속하고 있지만 학력, 학벌 체제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그 혜택을 보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수많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남들보다 안 좋은 직장에서 안 좋은 처우 속에서 노동하며 살아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생과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는 무상 등록금이 실현되고 학력, 학벌 체제가 해체되는 사회입니다. 지금의 학력, 학벌의 피라미드에서 소수만 대접받는 사회는 계급사회이지 평등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학력, 학벌의 피라미드 아래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도 동일한 국민이며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남들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어야 합니다. 학력, 학벌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간 소수계층이
짓밟힌 수많은 청춘을 내려다보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욕하는 엘리트주의를 피라미드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부러워하고 성공한 삶이라 칭하는 부끄러운 불평등 세상을 바꿉시다. 투쟁! 학력, 학벌 체제 반대한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청년의 노인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2021 대전 민중대회 결의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지 5년이 지났다.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 핵심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의 5년은 참담하기만 하다.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제 정부 공식 집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만에 육박한다. 올 한해 9월까지 기록된 산업재해 사망자 수만 1635명이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치다.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시참한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노점장은 여전히 불법으로 낙인 찍혀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노점장을 기만하면서 박탈감만 안겨주었고 단속과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약속을 뭉개고 있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돌봄 공백 속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극단적 선택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기후위기,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으며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다.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고 취업한 청년의 40%는 비정규직이다.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 공공성과 사회 안정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이렇듯 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이 가진 자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1000배의 수익을 올렸고 50대 재벌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받아간 배당금만 1조 7,800억 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민생과 상관없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의 압박으로 대폭 인상되고 국방비는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청산하고 싶었던 적폐는 부활하고 오히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으며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민중의 목소리가 배제되며 왜곡된 대통령 선거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3살 불평등 80까지 가는 세상, 유람에서 무덤까지 불평등한 사회, 이제 우리 민중이 나서서 끝장내고자 한다. 촛불혁명의 뜻을 이어 이제 불평등 체제 청산과 자주평등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는 싸워 나갈 것이다. 오늘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를 성사한 이므로 우리는 내년 1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중총궐기 투쟁에 함께 힘을 합쳐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대장정을 이어갈 것이다. 오늘 마지막 문단만 3번 반복 후 투쟁을 마쳐주십시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바꾸자! 민중의 힘으로 자주평등 세상 열어내자! 투쟁! 3살 불평등 80까지 가는 세상 우리가 끝장내자! 투쟁! 2021년 12월 12일 2021 대전 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 세상 바꿔내자.
바꾸자! 세상의 불평등, 여성까지 가는 세상, 이제는 끝장내자!